안녕하세요. 스포츠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라리가 세리에 A 2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특이점 그리고 최종 픽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종 조합은 누나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 후 카톡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월 8일 00시 15분에 시작하는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먼저 비아레알 살펴보겠습니다.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2대1로 이기면서 6위 베티스와의 승점 차이를 한 점으로 좁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덤입니다. 세티엔 감독은 라인을 높이고 점유율을 확보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크루이프이즘의 신봉자입니다. 때문에 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세티엔 감독의 플랜 A가 중앙 전력의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인데 빌드업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레호의 턴오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기동성과 온더블이 좋은 측면 공격수 자원들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유효한 경기력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진의 결정력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레노가 돌아오자마자 리그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동성에 비해 결정력이 부족한 선수들로 공격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전에서의 승리는 활동량 위주의 전술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의 후반 약점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에스파뇰전의 결승골은 상대의 자책골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는 바야돌리드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다만 바야돌리드의 기세에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82분에 상대팀에서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벤제마의 두 골은 모두 상대팀의 퇴장이 나온 뒤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모드리치, 카마빈가, 추아메니가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 달 반 만에 치르는 리그 경기였던 데다 월드컵을 끝까지 소화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었기 때문에 전력이 100%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선수들의 호흡이 아주 매끄럽지는 못한 데다 패스 네트워크도 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100%의 중원 전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는 장점인 중앙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클린시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수비 보강에 나서기는 했지만 부상에 시달리는 카르바알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카르바알이 몸 상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초를 우측 풀백으로 쓰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중앙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 리스크를 줄였지만 비아레알의 공격적인 경기 기조를 고려한다면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둬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우세를 점치겠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실전 감각 부족을 드러냈지만 중원 전력을 베스트로 구성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중앙 싸움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티엔 감독의 높은 라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공략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경기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2.5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월 8일 02시에 시작하는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칼초 경기입니다. 먼저 유벤투스 살펴보겠습니다. 꾸역승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7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력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는데 밀리크의 극장 프리킥 골이 아니었더라면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300으로 전술을 변경하면서 코스티치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전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코스티치가 5번의 찬스를 잡으면서 제 포지션으로 나왔을 때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앙에서의 투박함은 여전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았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아주 깔끔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은 대부분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이었습니다.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높은 확률로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블라우비치의 부상도 상당히 뼈아플 것입니다.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00의 중심인 보누치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지만 공격적인 기조로 팀을 운영하는 나치오전에서도 다닐로, 브레메를 같이 조합으로 무실점을 엮어내는 등 300의 안정감이 꽤 뛰어나고 활동량 장점이 있는 중원도 수비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투톱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데울로페우는 이 선에서 활동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상대 원톱만 잘 제어한다면 수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8조 살펴보겠습니다.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폴리와 1대1로 비기면서 10월 3일 베로나를 2대1로 이긴 경기 이후 8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챔스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던 순위도 어느새 8위까지 하락하면서 초반 반짝으로 올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올 시즌 우디네세를 돌풍의 팀으로 만든 것은 공격력이었습니다. 데울로페우가 이 선으로 내려가면서 역습의 링커 역할을 맡고 베투가 이를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데울로페우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스톤 빌라와의 이적 링크가 있어 거치에 대한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베투도 최근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등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력이 큰 폭으로 꺾여버리면서 팀의 전반적인 동력을 잃었습니다. 수비력이 아주 나쁜 팀은 아닙니다. 윙백 페레이라가 미드필더로 뛰던 경험을 이용해 언더래핑을 하면서 중원 싸움과 압박에 가담하면서 상대의 중앙 침투를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베카오도 탁월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 기본적인 안정감은 갖추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강호 밀란과 나폴리를 상대로는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등 강호들과의 전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유벤투스의 중앙 빌드업 약점을 압박으로 공략한다면 실점 최소화 가능성도 불가능한 미션은 아닙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법은 세트피스에 제한되어 있었고 강등권 팀인 크레모네세에게도 뾰족한 공격 루트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디네세의 공격력도 최근 매우 큰 폭으로 떨어져 있어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이 좋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2.5 언더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2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